시진핑 주석이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잠들지 못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2026년 2월인 지금 백악관의 주인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국 공산당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끊어놓는 말라 죽이기 작전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가 휘두른 무자비한 금융의 칼날이 어떻게 중국의 거대한 거품을 터뜨렸는지, 그리고 이제 본격화되는 2라운드 머니 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무섭도록 견고하게 뭉쳐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의 시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취임 직후 서명했던 행정명령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시진핑 독재 체제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는 시한폭탄이었으며, 그 폭발음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음처럼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자유무역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덩치를 키웠던 꿀 빨던 시대는 트럼프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아래 지난 1년 만에 완벽하게 종말을 고했습니다. 도대체 시진핑이 그토록 외쳐댔던 중국몽이 무엇이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칼을 빼들었을까요? 쉽게 말해 중국몽은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의 황제가 되겠다는 시진핑의 위험한 망상입니다. 과거 청나라 시절처럼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거느리고 미국이 만든 자유로운 질서를 무너뜨려 공산당식의 통제사회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 실체거든요. 트럼프는 이 오만한 야망을 꿰뚫어보고 미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너희들의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몽둥이를 든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단순한 무역 갈등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하청 공장인 중국에게 이 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준 참교육의 시간이었으며,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트럼프는 평생을 정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승부사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연준과 재무부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잠그는데 성공했거든요. 반면 시진핑은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렸지만 내부적으로는 헝다 사태보다 10배는 더 큰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지방정부의 파산 도미노를 막지 못해 허둥대며 독재자의 무능함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전 세계 자금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중국 증시는 반토막이 났고, 이는 트럼프가 설계한 금융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과거 오바마, 바이든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호랑이 새끼인 중국의 몸집만 키워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는 공산당과는 협상보다 제재가 빠르다는 것을 지난 1년의 압도적인 성과로 증명해 보였죠. 그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지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디커플링의 완성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못 팔게 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이 달러 결제망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위협은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자 체제 붕괴의 서막입니다. 그 몽둥이 중 하나가 바로 시진핑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대1로 사업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1대1로는 겉으로는 가난한 나라에 도로와 항구를 지어주는 자선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악랄한 사채업자의 수법과 똑같습니다. 돈 없는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들고 돈을 못 갚으면 항구나 자원을 뺏어가는 국가적 차원의 고리대금업이 바로 1대1로의 본질이거든요. 트럼프는 이를 부채의 덫이라고 공식적으로 낙인 찍고 참가국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미국의 눈치를 보던 동맹국들조차 중국을 손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고도 욕을 먹고 원금 회수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이는 트럼프가 구사하는 고도의 금융고사 작전에 시진핑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SLR 규제 완화라는 핵폭탄급 금융무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미국 우선주의와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LR 규제란 원래 은행들이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 돈을 일정 비율 이상 쌓아두게 만드는 안전장치, 즉 은행에 채워진 수갑 같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갑을 풀어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은행들에게 너희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마음대로 사들여도 눈 감아주겠다고 허락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은 족쇄가 풀린 괴물처럼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빨아들이게 되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전 세계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용인 아래 월가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쓸어 담으며 시중에 푼 막대한 달러는 미국 경제를 뜨겁게 달구는 동시에 중국에게는 살인적인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푼 돈으로 전 세계 석유와 식량 가격이 오르면 자원을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중국 공장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미국이 밥상을 엎으면 중국은 굶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생각하며 시진핑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결코 이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국으로 돌아오라며 리쇼어링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해 시진핑의 마지막 보루인 제조업 기반마저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도 트럼프의 재집권 1년을 지켜보며 이제 중국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텅 빈 공단을 바라보는 시진핑의 속은 숯검정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도 이 흐름을 읽고 발 빠르게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즉흥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이 집권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공산당 붕괴 프로젝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는 단순한 빈 문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보증하는 승리의 티켓이자 전 세계 부의 저장 수단인데, 시진핑은 감히 이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가 지난 1년 만에 국부의 절반을 날려먹을 위기에 처했죠.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아 미국 금리를 흔들겠다는 협박은 이제 통하지 않으며, 트럼프는 오히려 팔아라, 우리가 싸게 다시 사서 국익에 보태겠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빚쟁이가 채권자에게 큰 소리치는 것과 같은데, 기축통화국인 미국만이 부릴 수 있는 슈퍼파워의 횡포이자 동시에 달러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빚은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되지만 중국의 빚은 파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쥐고 있는 펜은 이제 모두 소진되었지만 트럼프와 미국은 인공지능,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10년 이상 벌리며 초격차를 실현하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창설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우주군은 지난 1년 동안 지구 궤도 장악력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이는 땅바닥에서 대만 침공이나 만지작거리는 시진핑을 비웃듯 우주 패권을 선점한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스타워즈 계획으로 무너뜨렸듯이 트럼프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군비 경쟁의 늪에 빠뜨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주 인터넷망인 스타링크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 만리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될 날도 머지 않았으며, 정보의 자유가 유입되는 순간 공산당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 침공 같은 전쟁 도박을 감행한다면 트럼프는 망설임 없이 준비된 금융 제재 버튼을 눌러 중국의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해 겪은 고통은 중국이 겪게 될 미래의 예고편에 불과하며 트럼프는 지난 1년 동안 그 버튼을 누를 명분과 타이밍만을 차가운 눈으로 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 금을 사모아도 트럼프가 주도하는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는 순간 그 돈은 국제시장에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의 이 상황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자유시장을 수호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전체주의 괴물인 시진핑의 중국을 사냥하는 거대한 토끼몰이 현장입니다. 미국은 연준이라는 무제한의 돈줄과 세계 최강의 군대, 그리고 트럼프라는 불세출의 전략가를 앞세워 중국 공산당의 목줄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왔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공안 통치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급격히 무너진 경제와 배고픈 인민들의 분노 앞에서는 그 어떤 철권 통치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죠.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청년들이 노력해도 소용없다며 탕핑이라는 드러눕기를 넘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고 자본가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유진영의 자산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강달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중국호는 이미 침몰을 시작했고 트럼프는 난파선에서 탈출해 미국이라는 구명정에 오르는 자들에게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트럼프의 임기 동안 전 세계의 돈은 자유와 혁신이 살아 숨쉬는 미국으로만 강물처럼 흐를 것이며 통제와 억압의 땅 중국에는 오직 갚을 수 없는 빚더미와 폐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고래 싸움 한복판에 껴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 낡은 줄타기 외교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시대에 양다리는 곧 죽음을 의미하며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중국과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당장 우리 수출이 힘들어진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중국은 이미 우리의 경쟁자이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차지했던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고 미국이 새로 짜는 공급망에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타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주가 등락이나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 만에 찾아온 패권 교체의 현장이자 돈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가장들이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힘센 놈이 이기고 돈 많은 놈이 규칙을 정하는 냉혹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중국몽이라는 허상에 속지 않고 트럼프가 주도하는 강력한 달러와 미국의 질서를 읽어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